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더 악화시켜 놓은 거예요. 금감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 대응이 문제라고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무위나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더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금감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1월 중순이고요. 2주 전쯤 발표된 그 내용을 보고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시작부터 좀 잘못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사실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네. 약간 애매하게 좀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시작 자체가 과잉진료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문장을 제가 읽을 때부터 좀 이게 뭔가 좀 싶기도 그렇죠. 했고요. 사실 보험 사기로 처벌받은 안과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백내장은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입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렇죠. 국가가 보장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다 입원. 네, 그래서 그게 했었죠. 이제 네. 법리적으로도 아직 명확한 판단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걸 그렇죠. 보험 사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보험사를 이제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일단 보험사 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이긴 한데 이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라서 물론 이제 다 법리처럼 되기는 하지만 정말 엄밀히 말해서는 모든 재판부가 따라야 되는 법리는 아니에요.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어요. 나는 통원 한도만 지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백내장은 통원이니까 법원에서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해서 김장을 해서 1심부터 들어왔어요. 환자는 개인이야.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은 환자가 이겼어요. 입원 한도까지 지급하는 걸로. 근데 2심은 통원 한도만 지급해도 된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의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으니까 보험사에서는 백내장 통원이다. 그냥 이제 다 끝났다. 백내장 인정할게. 백내장 수술은 필요했다고 인정할게. 통원으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거를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모르고 이렇게 낸다? 이건 다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해당 사건의 환자는 입원 기록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못했던 특수한 사례거든요. 예. 그런데 보험사들은 뭐 다 떼버리고 이 판례만으로 입원 치료 의료비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는 기본적으로 과잉 진료다, 보험 사기다라고 일단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통원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금 소비자와 이 사이에 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좀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다. 나서서 해결하라는 문제는 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니까 좀 해결하라는 뉘앙스가 국감에서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그랬는데. 근데 여기 그래서 내용은 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마지막 문장 보면은 나와 있네요. 2022년 12월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지금부터. 네. 대통령실에서 뭐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이거 국민 과제로 선정했는데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렇죠. 1년 나왔죠. 만에 내놓은 게 이제 다음 장에 첫 번째 요건이 고령자인데 네. 고령자가 만 65세 이상이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수술하는 나이대가 5, 60대가 많으시고 뭐 간혹 40대도 있으시고 한데 어쨌든 간에 백내장 발병이 좀 빨라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걸 딱 65세로만 놓고 기준을 삼으라 그러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은 또 단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지금 이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거는 이 보험금이 단초점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초점 다 지급합니다. 왜냐면은 25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게 뭐 실부담금이 결국은 이제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서 이 사태가 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넣은 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넣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못 알아듣고 지금 그냥 적은 걸까요? 모르고 넣었거나 아니면 정말 작정하고 넣었던 작정하고 일부러 안 주겠다라는 의도니. 의도를. 네. 자, 진단은 또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된대요. 진단 이제 수술을 이제 거기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진단 수술을 거기서 하라는 건데 이 자체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은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
병원급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지금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학병원 같은 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은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대학병원급에서야 뭐 암이든 뭔가 좀 더 치료가 복잡한 경우에 가죠. 그렇죠. 그리고 백내장도 좀 중증 백내장, 아주 뭐 실명도 될 수 있는 정말 뭐, 리스크가 예. 큰 예. 수술은 어쩌다가 이제 대학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대다수는 의원급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돼야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보험금 지급 거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고령자가 아니에요. 만 고령자. 65세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 병원급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술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 금감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약간 본질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하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환자죠. 그 그렇죠. 둘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환자는 단지 개인일 뿐이에요. 보험사들은 다 대기업이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수술의 필요성을 이래야지 인정한다는 거는 보험사 편을 너무 들어놓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심지어는 보험사는 이건 생각도 안 해요, 지금은. 수술의 어차피, 필요성은 예. 다 있다고 지금 보고 입원인지 아닌지가 쟁점인데 결국 이제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더 악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해결을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더 더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준을 더 강화시켰다. 강화시킨 거 원래 없던 기준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이에 더해서 이제 여기서가 이제 입원의 필요성 문제인데 네.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 고려해서 소비자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환자가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원으로 봐주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통원 한도로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해서 실제 실무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그 필요한 서류들 다 발급을 해도 네, 인정이 안 되더라. 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병원에서 뭔가 서류를 제대로 안 줘서 입원을 인정을 못 받았다 하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환자분들도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안 주겠다라는 의미였구나를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 뭐 이런 요건들인데 물론 이런 경우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험사들은 소송 가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뭐 지급 거절할 때도 기저질환이 없어서 합병증이 없어서 부작용이 없어서 입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기저질환이 있어야지만 합병증이 있었어야지만 뭐 부작용이 발생해야지만 수술 직후에 그래야지 입원이 되는 건데 세상에 어떤 그런 입원 기준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다행이고, 다행히 넘어가면 네, 다행인데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의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 환자는 수술 후에 기저질환이 있고 뭐 합병증이 발생할 거다라고 저도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수술은 똑같이 다 끝나서도 네. 어떤 분은 뭐 안압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진 않죠.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가 수술을 잘 끝내야 되지만 그래도 피치 못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런 특정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을 고려해 주겠는데 그것도 환자가 입증을 해라. 그렇죠. 환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그 잘못 수술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술이 잘 되면 지급이 안 되는 이 완전 어불성설인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태가 생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 이런 게 아니라 포괄수가제 입원과 그 보건복지부 고시상 입원 그리고 보험 약관상 입원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실손보험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약관이나 실손 길라잡이나 어떻게 돼 있냐면 진료 기록 그 영수증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2번으로 체크가 돼 있죠. 백내장은. 왜냐하면 나라에서 2번이라고 해놨으니까. 포괄수가제는 2번이. 2번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 2번하고 보험사 2번은 다르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갑자기 2번이 아니랬는데 그럼 그 관계라도 금감원이든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낼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든지 자기네가 이런 해석을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든지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런 내용이 있어야 예. 이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그렇죠. 왜냐면은 그 포괄소가제 그럼 없앨 거냐? 백내장 수술은 그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니까 이걸 이렇게 보장을 해주자. 이런 게 포괄소가제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생각하고 병원에서 이 수술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포괄수가제로 다 단초점으로만 논하기에는 사실 이제 세상이 변한 건데 네. 이게 기존에 이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적인 피해는 이제 환자들이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왜 입원이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냐는 그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잘 알 거예요. 왜냐면 2016년 1월 1일에 실손보험 약관 개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백내장 수술 시에 다초점 렌즈는 보상하지 않는 걸로 면책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백내장 수술 비용이 보험료가 증가하니까 그럼 금감원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그러면 빼고 이전 이전은- 가입자들만 그럼 지급하는 거로 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입원이 문제되는 거라면 6시간 입원이고 뭐 입원의 필요성, 입원의 뭐 그런 거에 대한 형식성 뭐 이런 걸 갖춰야지 된다고 그런 논의가 나왔으면은 사실 이런 지금 현 시점에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입원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든지 그랬겠죠. 음.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9월에 백내장 그 눈의 계측 검사라든지 네. 초음파 안 검사비가 급여화가 됩니다. 원래 비급여였던 그렇죠. 게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급여화가 되는데 그때도 입원에 입원이니까 그만큼 이제 그 검사비가 발생했던 건데 100만 원 이렇게 발생했던 건데 입원이 문제되는 거라면 그때 입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이에요.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국가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금융감독원이 뭐 바보들이 있습니까? 보험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금감원에 있고 보험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런 이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갑자기 바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입원으로 판단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통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보험사들이 쭉 봐서 이 사람은 입원 기록지가 없네? 그러면 통원이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겠다. 돌려내. 그리고 부당이득은 소멸시효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이에요. 2021년부터 보험사가 환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입원 한도로 받아간 사람한테 보험 사기라고 고소를 해요. 6시간 안 지키고 백내장 보험금을 풀로 받아가니 입원이라고 환자를 고소를 해서 그거는 이제 무혐의를 받았어요. 2021년부터 보험사는 이 입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환자도 고소를 하고 병원에도 뭐 소송을 걸고 뭐 형사 사건도 걸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했고 그리고 2022년에 나온 게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그 그거 7자 하나 판결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백내장 통원이다. 그냥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건 적어도 국가 기관이면은 이런 혼란을 없애는 걸 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화해 갖고 과잉 진료 부당 청구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다는 게 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네.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이 상황보다는 좀 다른 기준을 마련을 해야지 해결이 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소송에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건 거죠?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 특히 이번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금감원이 이게 중간에서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네. 거죠. 네. 그럼 보건복지부도 지금 자기네 고시가 입원 6시간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대국민 성명을 하든가 이 정도의 문제가 네. 되는 사건이면 실손이 있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네. 나왔지만 현 지금 1월 중순 지금 한 2주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뭐 더 혼란에 빠졌죠. 더 지금. 혼란만 빠졌고 네, 네. 저도 실제 진료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읽어보고 오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게 맞냐라고 하면 65세가 넘었으니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뭐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되는 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가 되나요? 저는 없다고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보험사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보험사 가이드라인의 좀 더 빡센 버전. 이제 남은 거는
사법부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법관의 양심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이건.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금 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걸리죠? 사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대법원 가면 또 또 가고, 대법원 접수되면은 거기서부터 이게 또-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제 4개월이거든요. 네. 또 내년 그러니까 또 뭐 25년은 또 넘어가고. 나도 내가 의사지만 내가 정말 보험에다가 정말 필요로 해서 기대를 해서 청구를 했을 때 진짜 안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연 이게 10년 넘게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 보험이 과연 의미가 있는 보험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계속 조금씩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 써먹지도 못할 거면 이거 그냥 차라리 이 돈 갖다가 그냥 그때부터 뭐 저축을 하든 주식을 사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환자들은 사실 10년 그 이상을 들었던 보험 계약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라고 내세운 포괄수가제에 대한 신뢰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갑자기- 그거를 한번 이제 그렇죠. 근원적인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요번 이제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는 사실 이제 2번이 쟁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보험사의 주장을 답습하는 거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최후에 기댈 거는 이제 사법부의 네. 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죠. 네.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조금 더 새로운 또 좀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 또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이 좀 달라진다면 추가적인 내용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죠. 네. 금감원은 이런 최근 이 판례에 기초해서 제도 개선을 할 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연내 조금 가시적인 내용들을 좀 의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